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이에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 돈번 반백수 클럽에 제가 참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플러스 알파로 주신 돈은 여태까지 계속 좋은 데 썼어요. 근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참 여력이 안 됐었거든요. 어, 이게 제가 원래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제가 개발 호재 같은 거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물건에 개발 호재가 있다. 좋아하죠. 저도 인간인데 좋아하고 가끔 그거 덕분에 대박이 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뭐 3기 신도시 인근에 지정이 되거나 GTX역이 들어온다고 하거나 대박 난 적이 있거든요. 양주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개발 호재만 보고 투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초기에 제가 10년 넘었죠 벌써. 초기에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개발 호재를 굉장히 믿었어요. 근데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뭐 다니다 보면 제가 참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얻고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고 분석을 하고 나면은 뭔가 색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증명을 못하고 미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저한테도 안 좋고 여러분한테도 안 좋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돈번 반백수 분들이 뭐 사실 막 그렇게 다수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저와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이고 저를 믿고 가장 응원해주는 멤버십 중에 하나인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확실한 게 아닐 수 있고 언제나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안산에 상록수역이 있어요, 여러분. 안산에 상록수역이 있는데 얘네가 GTX가 무산이 됐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났었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산에 상록수역 가시잖아요. 그럼 인근에 이런데 월드 아파트 이라고 보이시잖아요. 그럼 여기 그래프 움직인 거 보이세요? 그래프 보이세요? 이게 GTX 발표 나고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2배 넘게 뛰고 다시 꼬꾸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보이시면은 쭉 가다가 2억 7천에서 5억, 2억 7천에서 5억 2배로 뛰었다가 지금 다시 3억 9천. 그러니까 2억 6천에서 비하면 아직도 비싸잖아. 1억 오른 가격에 멈춘 건데 확 뛰었다가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상록수역 인근은 GTX 호재에 어마어마하게 무척 예민하게 반응했던 지역인데 GTX가 취소가 되면서 반납을 하고 있어요. 여기 거래가 없어서 그렇고요. 여기 번호 주고 보이시면 끝에가 꺾인 게 보이실 거예요. 특히 월드 아파트가 좀 심하죠. 올라가다가 멈추고 밑에 쪽 가도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인데 이 월드가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었죠. 전체적으로 완전히 꺾였다는 건 아닌 게 이때 다 올라가고 있었고 안산이 올라갈 차례긴 했어요. 하지만 GTX 때문에 상록 수역이 더욱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일단 여기선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소수인 돈번 반백수님들을 위해서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얻은 정보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몇 개월 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상록수역에 GTX가 들어올 것으로 알아요. 네. 그리고 아마 배차 간격이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제가 이 호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뭘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려도 저는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말 여러분께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라면 여기 가서 금매 나오면 사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원 보낼 거거든요, 여기에. 진짜 보낼 거예요. 금매가 있다면 꺾인 데가 있잖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상록수역에 만약에 GTX가 다시 발표가 됐을 때 반응이 없을까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GTX가 발표가 된다고 바로 오르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전에 부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역이 9호선도 마찬가지였어요. 9호선이 완성됐을 때 강수구가 하락기였는데 9호선이 들어와도 7호선이 들어와도 오픈할 때 이게 오르지 않아요. 발표 날 때도 안 오른 데도 많아요. 시기별로 완전히 달라요. 일자리가 없는데도 시기에 잘 맞춰 발표하면 막 오르고요. 일자리로 가는데도 시기에 그 잘 안 맞으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난다고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이게 진짜로 발표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GTX가 진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저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배차 간격이 좀 띄엄띄엄해서, 그래서 전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GTX가 발표가 나면은 오를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있죠, 여러분 봐요. 그럼 GTX가 발표가 안 난다. 그러면 망하는가? 아니죠. 왜? 금매를 사야 되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분위기에서 안산을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 앞으로 상승이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GTX 호재를 보고 사자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나가면 GTX가 취소가 돼서 실망 매물이 있고 급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노려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게 갔는데 GTX 취소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와서 급매로 잘 샀는데 제 말대로 몇 달 있다가 GTX가 빵 발표가 난다.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한번 핫한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좋은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경매로 여기 인근을 싸게 사거나 아니면 그냥 안산 자체를 노려보거나, 왜냐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오른쪽에 건건동은 많이 올랐어요. 더 올라가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의왕 3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요 아래까지 쭉 다 해서 GTX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차라리 이 보면 안산이 고전역이랑 중앙역, 특히 중앙역이 앞으로 이렇게 좀 비전이 좋은 면이죠. 여기 신안산선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주목이 좀 분산돼 있잖아요. 사동도 마찬가지고 상록수 이쪽도 본호동이나 아니면 이쪽 사동 다 마찬가지로 GTX에 많이 의존을 하다가 실망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니까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고급 정보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모르겠어요. 뭐라도 참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 제가 요새 좀 마음이 또 좀 갔다 와서 더 그럴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좋은 분들 있을 때 좋은 분들 뵙자란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분명히 합시다. 책임은 못 진다는 거. 이런 얘기를 원래 안 해요, 제가. 네. 그리고 이게 추후에 필요하면은 이 그냥 멤버십이나 아니면 강의 시간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 며칠 차이가 나든 아니면 딴 데서 얘기 안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새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바쁘게 다녀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강의 시간에 열심히 떠들어대지만 이렇게 눌렸을 때 또 싼 매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다는 게 옛날이랑 달라요. 근데 저 예전에 막 한창 할 때 그때 싼 매물은 진짜 싼 건데 지금은 비싸지 않은 매물, 그러니까 호가를 높이지 않은 매물을 찾으면 그게 오히려 저렴하죠. 근데 예전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은 현실 안에서 지금 이 현실 안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가, 제일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막 놀러 다니고 막 손 놓고 있을 시즌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에 완전 베팅을 한 사람인데 시장이 들어가면 못 버티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뭐 언론에서 너무 부자연스럽게 잡혔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전 더 이상하고요. 그리고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를 올렸는데 기준금리랑 시장금리가 이렇게 격차가 나면 원래 금감위에서 은행 불러가지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가만히 둬요. 그래서 전 좀 알았어요. 이거 부동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거구나. 그리고 대출도 너무 부자연스럽죠. 대출도 갑자기 중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대출 중지 시키고 금리 올릴 때 아니거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대출 중지랑 금리 올리는 건 부동산을 볼 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을 볼 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지금 다 부동산만 보고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건데 이거 부작용 빨리 나와요, 생각보다.
어차피 내년 3월까지잖아요. 이거 오래 못해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이거 오래 못해요. 한국어 수출국가예요. 제가 봤을 땐 지금 뒤를 안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부작용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런 것까지 노려요. 저는 요런 것까지 재밌잖아요. 사실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노릴 수 있는 건 다 노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정보까지 참고해 보셔라. 이러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멤버십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은 며칠 차이라도 좀 두고 싶고요. 멤버십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여러분 마음은 제가 좋은 데 쓰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기부 갔다 온 영상도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또 이 강의 준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잠깐 짬을 내서 찍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감사드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